자, 오늘은 유치권 갑니다. 전세권까지 했고, 자, 111페이지, 111 담보물권의 4가지 특성,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자,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은. 채권이 주, 동그라미 1번,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종입니다. 주종의 관계.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나와요.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돼 있어. 이 4가지가 담보물권의 4가지 특성. 자, 부종성. 2번,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은 태어나고요.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죽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 자, 기억별 하나. 이 법조문, 저당권에 있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또는 기타, 변제 등으로 기타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면 종놈인 저당권도 소멸. 187조 등기 없이 2개가 나와요. 부종성하고 187조 별 하나 그대로 나오니까 3번 별 3개죠.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지만 너무 쉬워서 정답 지문으로는 안 나와요. 저당권은 주인인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분리 떴죠? 떴어요. 뒤는 부정으로 끝나요. 분리해서 종놈만 양도 못해요.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채권하고 저당권은 함께 분리 양도 안 됩니다. 별 3개예요. 잘 나와요. 자, 수반성 함께 이전돼야 돼요. 따라서 주인이 팔리면 채권이 넘어가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놈도 같이 함께 수반해서 함께 이전. 이게 수반성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성질로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놈도 함께 이전, 수반해서 함께 이전한다. 수반성. 자, 불가분성. 법조문이죠. 유치권에 있고 저당권에서 이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자, 1번 별 하나급. 유치권자는 또는 저당권자는 지 받을 돈,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미치는 성질. 그래서 수리비 100만원 1000원짜리 한 장 빠졌어도 나 승용차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 힘. 이게 가분이 안 된다. 불가분성이에요. 자, 2번 별 3개 판례. 다세대 창호공사 사건이죠. 10세대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101호에서 스톱됐죠. 왜?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101호 전거 들어갑니다. 다세대 창호공사 수급인이 그중 한 세대, 10세대 공사했지만 마지막 101호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채권 1세대당 1000만 원이었어요. 전체 10세대 전체 공사대금은 1억. 그러면 한 세대만을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을 때 1세대 주인이 1000만 원 줬어요. 애따 빨리 풀어. 안 풀어도 돼요. 이 사람은 1세대 공사금액 1000만 원뿐만 아니라 다세대 전체 공사금액 1억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빠져도 나 못 줍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공사대금 채권 전부의 유치권에 미치는 힘이 이게 불가분성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 전부 1억 받을 때까지죠. 못 풉니다. 1억 받을 때까지 채권 전부. 하지만 기억 별 하나. 경매는 별 3개 하죠. 같이 별 3개 합니다. 자, 결국 1억을 안 줘요. 다세대 사람들이. 경매 칠 수 있죠. 유치권자. 경매는 전부 못 쳐요. 지가 점거하고 있는 101호 한 세대만 경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전부,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경매는 전부가 아니라 지가 점거하는 한 세대만. 경매는 한 세대, 채권은 전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채권이 더 중요해요. 자, 물상대의성 이따 저당권에서 볼게요. 자, 이제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개념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이란 자, 카센터 사장님하고 건물 공사한 사람 생각하시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할 것,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 채권, 변제액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지돈 받을 때까지 전 못 돌려드립니다. 이 물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 대상, 기업, 부동산, 건물 되죠. 토지도 될 거고, 보통 건물이죠. 공사대금이니까. 그 다음, 동산, 승용차 되죠. 그다음 법조문이 유가증권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됩니다. 안 되는 놈이 없어요. 자, 여기서 추가 필기 한번 합니다. 분할이 가능한 옆에다 추가 필기하세요. 토지 일부에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는 비록 토지 일부라 하더라도 유치권 됩니다. 유치권 된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토지 일부 원래 용익물권만 되잖아요. 유치권도 돼요. 토지 일부 유치권 점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 떴어요. 작년 21년도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주택관리사에 떴어요. 흘러간 식으로. 그래서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죠? 원래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만 된다고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아, 유치권이 돼요. 그래서 일부만 유치 점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거기다 별 하나 박으세요. 별 하나. 토지 일부에 유치권 된다. 별 하나.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2번은 뭐냐? 안 중요합니다. 흘러가는 판례예요. 자, 수구빈이 공사를 했는데 철골만 지금 심어져 있어요. 땅 파고 터 파고. 즉 아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철골조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공사 대금 기성을 못 받았어요. 자, 이때 이 정착물을 유치권 잡아버릴 수 있느냐? 결론은 이 정착물에는, 즉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행사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뜨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찍느냐? 너는 왜 유치권이 안 될까?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건물을 유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지금 건물이래요? 건물이 아니래요? 아, 건물이 아니래요. 건물이 아직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너는 아직 건물이 못됐구나. 나는 건물을 잡아야 되는데 너는 아직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이 아니니까 유치권은 잡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중요하니까 흘러가요. 나와도 흘러가요. 저런 거. 자, 성질. 법이 정한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거치면 태어나는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유치권은 설정 계약이란 게 없어요. 자, 2번 왕별이죠. 유치권은 그대로 옵니다.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어. 따라서 이것만 있으니까 뭔가를 얻겠죠.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저당권과 같은 다른 놈을 제껴버릴 수 있는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외우시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저당권, 우선 변제권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고 유치권은 물상대의성이 없어. 그래서 기업과 같은 질문이 나와요. 내가 건물을 공사비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 유치 목적으로 화재로 날아가 버렸어. 갑이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 받아요. 저당권자는 이 보험금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유치권자는 여기에 보험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외웁니다. 이 건물에 유치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뜨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의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이 보험금에 대신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놈 제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렇지.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보험금 못 채겠지. 다른 놈을 제낄 힘이 없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이 하시고 3번 왕별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자, 가스센터 사장님 유치하고 있는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다는 얘기죠. 가스센터 사장 어른 유치권자는 유치권에게 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유치권에게 물청 인정되지 않아요. 과로가 이유죠. 점유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날아가 버려요. 소멸.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죠. 유치권 X, 물청 X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점유권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돌려받는 거지 유치권에 기해서는
물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왕별이에요, 왕별. 그러니까 여기서 왕별이 2개 나오죠. 자, 4번 별 하나. 유치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돼요. 1번, 아니 2번. 물상대지성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성립요건 5가지가 있죠.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됩니다. 2번, 채권이 있어야 되기 채권은 변제계 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모든 채권 아니에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4번,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유치하죠. 점유할 것, 적법 점유할 것. 다음 페이지. 마지막 5번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어야 돼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이 5가지 성립 요건.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태어나죠.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시 옵니다. 타인 소유, 남의 물건을 잡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별 3개. 유치권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기억, 같이 별 3개. 내 것은 안 되죠. 유치, 타인 소유 물건을 잡는 거예요. 자, 기억, 이 말이 떠요. 공사수급이니 지 재료와 노력으로, 이 말이 떠요. 그대로 외워요. 수급이니 지 재료, 지 노력으로 건물 건축했다. 그러면 네 거. 수급은 네 거. 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따로 끝나요. 자기 소유 물건 판례예요. 그래서 수급이니 지 재료와 노력 또는 수급이니 원시 취득했네요. 이런 단어가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네 거구나. 네 거니까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해서 네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겠구나. 자, 2번 별 하나. 남의 물건입니다. 직권만 아니면 돼요. 따라서 갑 채무자일 수도 있고, 갑이 수리 맡겼는데 지차가 아니라 아부지차, 제3자 소유물이라서 상관은 없어요. 채무자든 제3자 소유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2번 피담보 채권이 있고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동그라미 1번 별 하나. 채권 반드시 변제액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즉 수리비 주세요, 공사비 주세요, 이 시점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변제액이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맞는지 뭐. 변제액이 도래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취득되는 거예요. 자, 2번 별 하나. 그런데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 그럼 빨리, 아하, 변제기가 6개월 뒤로 법원이 미뤄줬구나. 변제기가 뒤로 가버렸죠? 따라서 이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겠죠. 자, 오른쪽. 채권은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결련성이 인정되는 유치권이 태어나는 채권이 있고, 2번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 있어요.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특히 2번. 자, 1번부터입니다. 그러면 물건에 관하여 생겨야 되는데 이 채권은 이게 뭐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어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뭐냐? 그 물건에 비용을 들어가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 수리비 별 3개, 니은 공사비 별 3개, 이것도 별 3개 있죠.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비용 채권이 대표적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얘들은 태어나겠죠. 수리비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채권 다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자, 릴 별 3개. 릴을 보기 전에 저기 2번의 밑에 4번부터 봐야 돼요. 방가로 2번에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 거기서 4번. 자, 갑이 을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요. 자, 이 채무 불이행 손배채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가 않아요. 얘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배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남은 이거 물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법률관계, 채무 불이행이라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물건하고 상관이 없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와요. 리얼. 이 채무가 어떤 채무냐? 결련성이 인정되는 비용 채무예요. 이 비용 채무 불이행, 채무 앞에 뭐가 떠요?
비용이 떠요. 그러면 이 비용 두 글자를 안 떠요. 수리비 이렇게 뜨거나 공사대금 채무 이렇게 뜨거나 필요비 채무, 유익비 채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아하, 너는 결련성이 있는 비용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구나. 그래서 이놈은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유치권이 태어나요. 비용 채무 불이행 손배 채권을 가지고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비용이 빠진 채무 불이행 손배 채권은 안 태어나요. 하지만 비용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면 유치권이 태어난다. 결련성이 생깁니다. 자, 2번은 별 하나. 다 손해배상 채권이 또 나와요. 자, 이 손해배상 채권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목적물, 즉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배 채권이요. 구체적으로 괄호 가축이 말이 제주도 말이 뛰쳐나와서 농작물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밭주인은 손해가 발생했겠죠. 말 주인한테 손해배상하세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누가 했느냐?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말이 손해를 끼쳤죠. 목적물 말로부터 발생했다. 그래서 결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태어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로 끝나요. 긍정으로 끝나요. 결국 유치권이 태어나는 채권 B가 4개죠. 경련 디글리를 B니까 태어날 거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배 채권이가 태어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 채권 1번, 2번, 3번 왕별 자 임차인의 의뢰, 값, 주인에 대한 나중에 이사갈 때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 2번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채권 이거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임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이야. 결련성이 없어요. 따라서 보증금, 권리금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매매대금 채권이죠. 왕별 1, 2, 3번이 왕별이에요. 그러면 중간 오른쪽 매매대금 채권이 있죠. 매매대금 채권도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 아니야.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채권은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은 이렇게도 나오고 건축자재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같은 거예요. 안 돼요. 부속물 매매대금 다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이 세 놈이 나와요. 매매대금으로 나올 때도 있고 건축자재 이렇게 매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니까 그럼 거기서 중심을 뽑으란 얘기예요. 건축, 자재대금, 매매대금이구나. 부속물 매수청구니까 이거 매매대금이구나. 안 돼.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 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안 되는 놈으로. 그 다음 4번 별 3개죠. 채무불이행 손배채권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별 3개. 실명법에서 계약명의신탁이란 게 있는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너 임마 내가 5억 주고 살아겠지. 네가 소유권 먹었으니까 5억은 돌려줘. 이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게 중심이죠. 이거 목적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야. 그래서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6번 같이 별 3개. 여기는 다 별 3개급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6번이. 한번 봅니다. 원상 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너는 비용이네. 유익비 되네 하면 큰일 나요. 앞을 봐야 돼. 원상 회복 특약이 있대요. 임대차에서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회복 약정 이 말이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너는 이사 갈 때 깨끗이 치우고 나가라는 특약을 걸었구나. 따라서 이거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해요. 거기 밑에서 적습니다. 원상회복약정 밑에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원상회복약정 밑에 이건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임대차에서 왕별이죠. 임대차에서 왕별.
원상복구특약, 비용포기특약으로 유효.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 임의규정이라고, 비용규정은. 그러면 봐봐요. 비용 포기했죠. 그러면 얘는 유익비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특약이 걸려 있으면 유익비 달라고 못 하거든요. 이건 채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익비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없어. 결련성 문제가 아니고 채권 자체가 없어요.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유익비 나왔다고 유치권 성립한다.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요. 유익비는 이 원상회복약정 이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지문을. 자, 적법한 점유겠죠. 점유는 계속 점유해야 돼요. 이유는 점유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계속 점유해라. 계속 인도 및 주민도 갖춰라. 계속 해라. 이걸 전속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점유는 전속요건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전속요건이 있다는 거. 계속 점유해라. 이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자, 2번 별 하나. 점유는 꼭 유치권자 스스로 점유할 필요 없죠. 세트,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직접 점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항상 간접 점유가 나와요. 간접 점유로도 가능합니다. 즉 사장님 카센터 사장님께 옆집에 승용차 맡깁니다. 좁아서 제3자와의 매매 점유 매개관계. 즉 옆집에 맡겨야 돼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옆집에 맡겨야 돼요. 제3자한테 맡겨야 돼요. 따라서 기억 왕별. 유치권자가 채무자 갑한테 승용차를 맡겼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다. 이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채무자한테 승용차가 간 순간 유치권을 소멸해버려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나. 그래서 반드시 외웁니다. 간접 점유도 상관없다. 원칙 외우시고. 이 간접 점유는 옆집 제3자한테 맡겨야 된다. 옆집에. 왜? 기억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 이것던 순간 부정으로 끝나요. 안 돼. 안 돼. 자, 3번 별 하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했네. 불법점유네요. 권리주지 않아요. 세트. 자, 기억리에는 여기에 관련된 판례예요. 자, 기억리에는 눈만 크게 뜨면 돼요. 한번 찾아내 봅니다. 범죄 흔적을.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 점유해서 비용 지출했네요. 이 비용 채권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왜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될까? 범죄 흔적이 뭘까요?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죠. 점유할 임차인이 점유할 본권이 없죠. 불법 점유예요. 점유할 권리 없는데도 점유하면서 비용 지출했으니까 불법 점유.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니은도 범죄 흔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증축했네요. 자, 이 증축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났어요. 자, 범죄 흔적. 소멸부터 읽어야 돼요.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이제 사용 못 하겠죠. 그러면 혹시나 갑이 허락해 줬으면 모를 텐데 소멸한 후 갑이 설정자, 소유자 아무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증축했죠. 불법점이에요. 결국 이 두 개는 눈만 크게 뜨고 기억. 점유할 권한 없이 점유했어. 불법점유. 니은 전세권이 소멸한 후 합의 없이 증축했어. 소멸. 권한 없이. 이것만 보고 불법점유 빨리. 점유할 권리가 없구나. 불법점유구나. 적법점유 아니구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찾아내면 돼요. 자, 4번 별 하나. 반드시 채권이 있고 점유가 있어 유치권이 태어나는데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나중에 채권 발생했죠. 됩니다. 채권, 점유 두 개 다 들어왔어. 두 번째는 먼저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나중에 점유 들어왔죠. 즉 점유 채권이든 채권 점유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두 개 다 들어오면 유치권 성립.
자, 5번 별 3개. 자, 입증이에요. 그러면 판사님, 제 점유 적법합니다. 저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 불법 아니라는 걸 유치권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입증이 상대방한테, 채무자한테 넘어가느냐? 넘어갑니다. 이유 괄호 점유에는 권리적법 추정이 돼요. 당신 점유는 적법하겠네요. 딱 추정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죠. 그러면 추정되면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워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유치권자 의리 입증하는 게 아니라 넘어갑니다. 갑한테 넘어가요. 채무자 갑이 판사님, 쟤요 불법점이에요. 상대방이 불법점유라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에는 권리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되면 세트 스스로 이 사실을 적법 점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유치권자 스스로 자기 점유가 저 불법 아닌데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입증은 유치권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왜? 추정되니까. 또는 이렇게 찍어도 돼요. 우리 시험지문 유치권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유치권자 스스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떴다고 해봐요. 떴어.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 저 불법 아닌데요. 지가 입증해야 돼? 저 중과실 없는데요. 저 몰랐는데요. 소극적 사실은 입증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아니란 걸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 채무자가 적극적 사실, 너 불법점이잖아. 채무자들과 유치권자 점유가 불법임을 입증해라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적극적 사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론, 적법점유에 관한 입증은 유치권자 스스로 저 불법 아닌데요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적법점인데요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왜? 추정되니까. 적법점유는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상대방 채무자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기 바래요. 자,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은 1번 별 3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예요. 5번 나왔어. 5번. 유치권 포기 특약, 배제 특약 같은 말이에요. 갑을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 당사자 카센터 사장님 유치권 포기할 수 있고요.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유치권 성립 후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 기억 별 하나. 이와 같은 갑을 간의 카센터 사장님 을과의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 상대방 갑이겠죠. 갑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자도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특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고 계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자가 누구다? 제3자가 누구다? 신랑, 남편, 애인. 이게 떠올라야 돼.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신랑이 와서 사장님 유치권 안 하기로 제 부인하고 약속했잖아요. 왜 배신 때리세요? 이 나쁜 놈아 하는 거죠. 당사자님 제3자도 포기특약 효력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딱 장난치기 좋아요. 찍어버리면 이거 틀리거든. 왜? 원래 특약은 3자가 주장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찍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 신랑. 그 사례를 생각하시고 신랑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파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시험 나와요. 자, 효력갑니다.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겠죠. 자, 권리 5개 있고 오른쪽 2번 의무 2개 있어요. 자, 첫 번째 권리 유치권자 권리 가장 중요한 게 돈 주실 때까지 저 못 넘겨드립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권리죠. 머물유 둘치 내 휘하에 머물게 하고 안 넘겨줍니다. 이게 유치할 권리. 2번 별 3개. 자, 내가 건물을 공사대금 1억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하고 있는 이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대요.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 아하, 갑이 건물을 팔았군. 항상 을이권자니까. 자, 그러면 유치권자 을은
이 건물을 산 새 소유자 양수인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들이댈 수 있다. 혹시 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갔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모든 3자에게 결국 대항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은 절대권. 모든 3자에게 나 갑한테 공사비 1억 못 받았어요. 당신 소유자지만 걔는 소유권에게 물청 들어오겠죠. 들이댑니다. 공사대금 1억 받을 때까지 저 못 들려드립니다. 할 수 있다. 자, 3번 왕별, 4번 왕별. 3번 봅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제3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에 관련된 게 3번이에요.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대요. 자, 압류 효력 발생 전이죠. 전에 동그라미. 압류 효력 발생을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저 사건이에요. 여기가 유죠. 그러면 A한테 경매로 날아갔는데 지금 1번 저당권자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고 2번 저당권자 있고 이 건물에 공사비 1억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죠. 항상 2번이 경매친다고 했어요. 2번이 경매칩니다. A가 낙찰받았어요. 모든 저당권 소멸 경매로 나는 호빠니까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유치권은 저유 맨 마지막 놈이죠. 소멸되느냐? 소멸하지가 않아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설사 선순위 선바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저용저 소멸법칙에 작동되죠. 1번 기준 밑으로 다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최선순위 저당권 1번 기준으로 다 소멸되는데 유치권만큼은 소멸하지 않아. 대항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작동되려면 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 해야 된다? 압류 전에 취득해야 돼요. 압류 전에. 따라서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기만 했다면 설사 선순위 저당권 또는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4번 왕별.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문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줄 지문 하나, 두 번째 줄 지문 2개예요. 자, 첫 번째 지문 하나. 공사대금 채권자가 너 채권이 있군. 그런데 이놈이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했대. 자, 스톱. 채권이 있었고 점유 취득했죠. 2개 들어왔으니까 이 시점, 점유가 들어온 시점에 유치권 취득, 유치권 성립.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죠. 후에 동그라미 빵 들어가. 후.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소수로 갑니다. 이놈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일하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 압류 후라면. 압류 효력 발생한 후라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라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어요.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점유하다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스톱. 자, 점유하다가 나중에 채권 들어왔죠. 채권 점유 2개 들어왔으니까 유치권 이 시점, 변제기 도래한 시점에 유치권 취득. 근데 문제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래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죠. 따라서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같은 말이에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이놈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결국 정리. 3번, 4번. 경락인에게 원래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2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원칙이 작동된 게 3번. 압류 효력 발생 전이라면 유치권 취득 시점이. 그러면 원칙대로 대항할 수 있다. 전 있다. 하지만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유일하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가
없어요. 후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점유취득시하고 똑같아요. 점유취득시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중요해요. 정답지문이야. 정답지문. 그래서 압류 전 취득에서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가압류 등기 상관없어. 상관없어. 들이댈 수 있어.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후라고? 압류 후라고? 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사람들이 이미 네 건물 갖다 거든. 너 왜 취득이 그때는 플랑도 못 걸었죠. 압류 후라면 입찰, 경매 입찰을 위해서 당신은 들이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3월 강의를 들으세요. 3월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유를. 자, 5번 별 하나. 유치권자는 경매로 날아가면 이 경락인 A한테 저 공사대금 1억 받을 때까지 못 돌려드려요. 인도 거절해야지. 이놈한테 경락인 네가 공사비 1억 갚어. 네가 갚어.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 왜?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경락인은 지채무자가 아니니까. 지채무자는 갑이죠. 그래서 인도 거절해야지 네가 돈 갚아 채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민법은 계속 그렇지 해야 돼.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번 소송입니다. 반드시 판사님 저 유치권으로 지금 인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도 거절은 정당한 겁니다. 주장해줘야 법원은 판단합니다. 자, 주장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갑은 공사비 1억 주시고 당신 1억 받는 것과 동시에 이제 넘겨주세요.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상환 이행 판결 이런 거 흘러갑니다. 이런 거 절대 정답지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서로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줘.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원고갑이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아니죠. 절반 승소 절반 패소 일부자가 들어. 이런 것도 정답지는 아니에요. 흘러가요.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 일부 패소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 소송법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흘러갔어요. 계속 흘러가요. 앞으로 나와도. 자,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자, 오른쪽 1번. 이런 걸 해야지. 별 3개. 유치권자는 2번부터 봐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아까 봤듯이. 물상대의성도 없지. 하지만 우선 변제권 없는데 아이고 경매권은 법이 줘요? 아니 경매권을 주면은 전세권자도 그렇고 저당권자도 그렇고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경매권을 주는데 아니 유치권자는 경매 대가에서 다른 놈 제껴버릴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왜 경매권을 주느냐?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에요.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갑이 돈이 없다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경매 쳐서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지만 경매권 줍니다. 그래서 1번 별 3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유치권자는 지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유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변제 앞에 우선이 들어가면 X 지문이 돼요. 단순히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이 조문대로 나와야지 아직 우리 기출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장난치지는 않았어요. 방문각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기서 아마 장난칠 거야. 변제 앞에 우선을 넣어서. 그러면 X가 돼. 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이 들어가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아하, 그렇지.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지. 맞는 지문. 그런데 유치권자는 지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할 수 있다 하면 X.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가 아니에요. 그냥 변제. 자, 3번 별 하나. 간이 변제 충당에 관한 법 조문입니다. 왼쪽 제2항이죠. 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서 유치 목적물로 직접 변제 충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변제 충당하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요. 유치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 이걸 익숙하면 돼요. 유치 목적물로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이게 승용차 100만 원 SK 엔카 검색해 보니까 수리비 100만 원인데 중고가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안 오는구나. 판사님 이거 제 채권 수리비가 같네요. 중고가가. 이걸로 이 물건으로 저
변제 충당하게 허락해 주세요.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께서 그렇게 하세요. 허락이 떨어졌을 때 간이변제 충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장난치느냐?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 이딴 거 빼고 정당한 이유인 때 유치권자는 좋아. 감정인 평가에서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OX. X예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은 법원 청구해서 판사께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거지. 지가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끝나버리면 X 지문이에요. 이렇게 장난은 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미리 채무자한테 알려줘야겠죠. 법점은 미리 통지해라. 뭐 이런 건 장난 안 치겠죠. 자, 이건 별 하나급이에요. 자, 과실수취권 동그라미 1번에 별 하나하고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유치권자는 이 유치물로부터 월세 수취에서 과실 수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자, 건물을 1억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의리 갑한테 제의를 합니다. 유치권자가 이거 세놓읍시다. 보증금도 들어올 거고 매달 월세도 들어올 거니까 그걸로 내 공사대금 채권 1억에 까나갑시다. 이게 과실 월세 받아서 지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과실 수취해서 그 다음 중간 읽지 마요. 맨 마지막 가버려. 내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렇지. 월세 받아서 까나가는 지문이구나. 과실 수취권에 관한 법 전문이구나.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자,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하는 사람은 꼭 나옵니다. 점유하다가 비용 보일러 수리하고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그러면 비용은 도둑놈도 인정된다겠죠. 따라서 1번 유치권자는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채권이 당연히 있겠죠. 모든 점유자는 다 비용 발생하면 실비이기 때문에 받아냅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있다. 별 하나 하시고. 자, 그럼 2번은 뭐냐? 2번은 흘러갑니다. 안 중요해요. 자, 이 유치권자는 이렇게 하죠.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후 보일러를 수리했어. 즉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하는 유치권자 의리. 그 후 100만 원 비용 상환 채권 필요비가 발생했다고 해봐요. 원래 유치권 채권 뭐다? 공사대금. 그런데 그 후 보일러 고장나서 보일러 지가 고쳤어. 유치권자. 그럼 비용 채권 100만 원이 발생했어. 공사비 1억 주시고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 100만 원 주세요 했는데 갑이 여전히 안 줘. 그런데 그 후 공사대금은 들어왔어. 1억 줬어. 근데 이는 100만 원을 안 줘.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잡은 공사대금 받았죠. 하지만 이 100만 원을 못 받았죠. 그러면 이 비용 100만 원 채권을 위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비용이니까. 그래서 앞에 유치권은 다른 걸로 어찌됐든 유치하고 있어. 그런데 그 후 비용을 지출했다면 원래 채권이 회수됐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안 주면 이 비용을 가지고 또 유치권 잡을 수 있다요. 자, 말은 길었지만 결국 눈을 크게 떠봐. 비용, 유치권자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비용 채권의 유치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인정된다로 끝나야지. 생각할 것도 없이. 왜? B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요. B니까. 그냥 눈을 크게 떼야 돼, 민법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하늘에서 봐야 돼, 하늘에서. 그래, 비용이구나. 비용이니까 유치권 인정된다며. 너 B니까 인정된다. 맞는지 뭐.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 안 중요하니까. 자, 유치권자 의무. 1번, 2번 별 하나급. 남의 물건입니다. 이걸 인식하면 돼요. 남의 물건이니까 이 승용차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점유해라. 그렇지, 그렇지. 성관지 의무. 2번, 남의 물건이니까 유치권자 너는 채무자 값 승낙 없이 이 승용차 마음대로 네가 타지 마, 사용하지 마, 부인한테 빌려주지 마, 벤츠라고 대여하지 마, 또 다른 놈한테 담보 제공하지 마. 당연한 거죠. 인도 거절 만 해야지. 지가 사용하면 안 되고 빌려주면 안 되고 남한테 담보 제공하면 안 되겠지. 승낙 없이. 자, 하지만 3번 별 3개. 이게 잘 나와요. 1번, 2번은 기본이고 3번이 이제 정답쯤이란 얘기지. 기업 가치 별 3개예요. 얘들을 정답쯤으로 나와요.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다면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할 수 있어요. 승낙 없어도. 왜? 지켜야 되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냐? 대응 판례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기억. 공사, 단독주택에 공사 들어갔어요. 공사비 1억을 안 주네? 이놈이 주택을 유치합니다. 문제는 주택을 유치하면 이놈은 여기다는 문 잠그고 시건장치하고 지집 가서 자야 돼. 지집 가서. 근데 이놈이 이 주택에 거주하며 밥에 먹고 살아버렸어. 부인도 부르고 애도 부르고 야, 이 집 무지 좋아. 다 내려와. 주택 거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갑이 너 임마 의무 위반 내 왜 허락 없이 사용해. 내 승낙 없이 사용 못하죠. 방패 소멸청구한 사건이에요. 자, 재판 들어갔죠. 주택 거주 사용이 과연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 사용이냐. 판사님께서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의 현상을 알아요. 빈집은 폐가가 된다. 그래서 집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거 보존해 준 거다. 당신 집 보존해 준 거예요. 왜? 주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폐가가 되거든요. 저 시골 한번 가보세요. 중간중간 어른이 돌아가시면 잡초 나서 완전히 거기는 폐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거 보존 사용이다. 당신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 갑은 방패할 수는 없다.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 하나 첫 번째 줄. 이거 보존 필요한 사용.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 필요한 사용. 지문 하나. 지문 둘.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지문 셋. 사용은 가능하지만 남의 집에서 살고 있죠. 월세는 내야지. 월세는. 그래서 부당이득, 차임상당이득, 부당이득 반환해라. 지문 셋. 이 판례 기억 하나에서 지문이 3개나 나와요. 3개나. 그래서 애웁니다. 유치물이 주택이야. 주택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거. 주택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오, 괜찮아. 보존의 사용이야. 괜찮아. 따라서 괜찮으니까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단 월세는 내야지. 월세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면 돼요. 자, 넘깁니다. 자, 4번 별 하나 하시고 이것도 눈을 크게 떠봐요. 제가 눈을 크게 뜨란 얘기는 찾아내란 얘기야.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합니다. 아하, 너 그러면 안 될 텐데. 자, 이때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유치권자 을이 채무자 갑, 주인 승낙 없이 이 유치 건물을 병이란 놈한테 임대했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승낙 없이 사용돼요, 안 되니까. 빌려주지 못하겠죠. 너 잘못했네. 그러면 결국 이 임차인도 적법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 위반 임차인이니까. 따라서 임차인은 법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법원이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 너는 승낙 없이 임대한 임차인이구나. 따라서 너는 판사님께서 보호 안 해줄 것 같아. 너는 경락인이든 소유자 갑이든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있다면 X 지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자, 유치권 소멸. 1번.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했어요. 모든 물건 공동소멸. 소멸하겠지. 혼동이 났어. 모든 물건 공동소멸사요. 소멸하겠죠. 포기. 모든 물건 공동소멸사요. 소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각계급하는 거야. 멸실을 하면 소멸하겠지. 제한물권은 혼동이 일어나면, 즉 소유권하고 한 놈한테 귀속되면 소멸하겠지. 모든 재산권은 포기하면 소멸하겠죠. 자, 2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너는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놈이니까 부정성에 따라 소멸한다. 맞는 지문. 3번. 별 3개. 기억. 별 3개. 이 놈이 아주 중요해요. 정답 지문으로 나와버려. 자, 유지권 행사는 지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 이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그대로 뜬다고 해봐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떴어. 그럼 맞는 걸로 찍을 거예요? X로 날릴 거예요? 맞는 걸로 찍으라고 제가 했어.
우리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뜨는 순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법 조문에 있나 보지. 제가 이렇게 찍어버리라겠어요. 이렇게 나와주면 그래서 고맙죠. 하지만 꼭 이렇게 안 나와. 기억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을 하셔야 돼.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채권 소멸시효는 상관없이 쑥쑥 무럭무럭 상관없이 진행, 별개로 진행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하면 진행하지 않아요. 즉 스톱돼, 중단돼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유치권 행사는 물권 행사하고 채권은 동네가 완전히 달라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야. 따라서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채권은 상관없이 쑥쑥 소멸시효는 쑥쑥 계산되고 있다. 10년 뒤 소멸해버려요. 채권 별도로 통과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전혀 별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전혀 별개. 전혀 별개니까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 아무리 행사해봐. 채권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별개로 진행한다. 그래서 3번과 같은 조문이 나오는 거죠. 상관없이 진행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별 3개요. 자, 빨리 해버릴게요. 유치권 특유 소멸사에 3개가 있죠. 소멸 청구권. 자, 제한물권에서 채무자의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 나오면 의무 위반했다 방패예요. 따라서 1번 별 하나. 유치권자가 성관주 의무 위반했어요.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어요. 의무 위반했죠. 채무자는 방패.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 1번 별 하나.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담보. 이게 체인지.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 찾아오기 조문이에요. 그래서 롤렉스 쓰고 시계 사장님 나 벤츠 써야 되니까 시계 받아. 이거 100만 원 수리비 이상가. 이거 받고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빨리 소멸시켜줘. 그래서 차 좀 돌려주세요.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 찾아오기 법조문. 그래 그건 것 같아. 자, 점유상실 1번 별 하나. 유치권은 아까 왕별 했으니까 점유상실로 바로 소멸. 자, 2번 별 하나. 흘러가요. 그렇게 안 중요한 판례야. 아, 판례도 아니네. 점유를 침탈당했어. 자,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죠. 유치권자 의리.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로 이 승용차 점유를 자기한테 회복했어요. 가지고 왔죠? 카센터로. 점유 회복.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한 유치권이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요. 이거 그대로 떴어 한번.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점유를 회복하면 이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자기한테 승용차가 카센터로 돌아와야 돼요. 점유를 회복하면 소멸한 유치권은 다시 부활한다. 되살아난다. 맞는 지문.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권을 했죠. 유치권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래도 저당권보다는 쉬워요. 저당권보다는 담보물권. 저당권이 어려워요. 유치권 열심히 해서 두 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유치권이. 열심히 합니다. 자, 10분간 쉬고 저당권.